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첫날요. 제가 매달 첫날 또는 둘째 날이 되면은 하는 게 있죠. 그 지난달까지 이루어진 거래들, 매매 거래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거래량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11월 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이루어졌던 거래들은 모두 다 실거래가 등록이 되었고요. 10월 달에 이루어진 거래들도 절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량 거래가 기록이 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9월 달까지의 매매 실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동안 매물 추이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그 추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전체 매물 추이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다산으로 좁히기 전에 경기도 전체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작년 1월부터 근 2년에 걸쳐서 매물 추이, 요거는 계속 누적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이터는 아닙니다. 전과 계속 비슷한 모양을 보시게 될 거예요. 매물이 작년에 많았다가 올 초에 금매들이 거래될 때 즈음에서 확 줄었다가요. 그 이후로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 눈여겨보실 만한 게 최근입니다. 최근 시점에 경기도 전체 매물 수가 엄청 늘고 있는 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까지는요, 매매 물건과는 다르게 전월세 같은 경우에 급격히 매물량이 줄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전세도 갑자기 이렇게 매물량이 훅 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줄었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물건만이 아니라 전월세 물건도 쌓이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전체 말고 다산동은 어떤가? 우리 다산동으로 좁혀서 보실게요. 작년부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와요. 조금 더 이렇게 그래프가 좀 더 가파른, 그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여기 매물 증가 속도, 여기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양으로 전세 물건도 매매와 비슷하게 최근에는요,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는 이거랑은 좀 달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에 비해서는 살짝 늘어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6개월로 한번 좁혀 볼게요. 앞에 봤던 그래프긴 한데 너무 기니까 잘 안 보이니까요. 최근 6개월로 좀 좁혀서 보실게요. 그 추세가 좀 더 눈에 잘 띄시죠? 증가 추세. 주춤하긴 했지만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매물량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 추이는 어떤가 한번 보실게요. 거래량, 매물이 늘고 있는데 그럼 거래량은 그에 비례해서 늘고 있는가, 매물만 쌓이고 거래는 전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거는 1월 달부터 계속 누적해서 보고 있는 건데 수치가 약간씩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월 달부터 좀 가져왔어요. 여기는 상승거래, 하락거래 위주로 좀 보실게요. 비율 먼저 보실게요. 이따가 또 보실 거니까. 1, 2, 3월 1분기 때는요, 상승거래 위에 있는 부분, 하락거래 아래에 있는 부분들 봐주면은요, 하락거래가 40%대로 상승거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요. 올해 1, 2, 3월 달에는 하락거래가 이전 거래보다 좀 더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구나, 금매 가격으로 낮아진 거래들이 소진이 되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4, 5, 6월 달 2분기로 넘어가면서 보시면은요, 상승거래 비율이나 하락거래 비율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많이 반등을 했던 시기죠. 그러면서 상승거래와 하락거래가 많이 섞여서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이제 7, 8, 9월 보시면은요, 3분기로 들어서 보면서 상승거래가 40%대, 하락거래는 30%대 후반으로 그치면서 상승거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전에 비해서 매매가가 좀 더 높아졌다, 거래가가 더 높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여전히 상승거래가 더 하락거래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에 비해서 계속 거래가는 올라가고 있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요, 여기 거래량과 매매 가격들, 전세 가격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모양만 가볍게 보시면은 이건 계속 중복해서 보는 데이터예요. 중복된 데이터인데 모양을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격 먼저 보시면은요, 매매가가 올랐다가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죠. 다산동에서의 물건들입니다. 다산동에서의 거래가가 그랬다는 거고요. 전세도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올 초에 떨어졌다가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회복을 한 모습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량은요, 올랐다가 당연하죠. 최근에는 아직 얼마 없으니까요. 10월달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요거보다는 좀 완만하게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거래량을요, 또 다른 그래프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이번에는 다산동과 늘 비교가 되는 지역들, 송파, 하남, 강동, 요 동네들과 함께 모양을 살펴보실게요. 거래량이 어땠나. 그래프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 추세는 비슷합니다. 자, 추세는요, 다 비슷하죠. 거래량이 비슷하게 늘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모양들만 살펴보고 넘어가실게요. 다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래 건수가 이렇게 400건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끝에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다산동으로 이렇게 약간 좀 좁힌 거예요. 시기를 좁혀서 보니까 최근 거래 중에서는 8월달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23년 들어가지고 회복된 거래량이죠. 그 거래량 중에서도 8월달 거래가 500건으로 다산동에서, 남양주에서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9월달에는 이게 50차입니다. 450건이 이루어지면서 50건 적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훅 떨어진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비등비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요. 자, 그러면 이번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요 다산 신도시로 좁혀서 볼게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에 있는 13개 단지와 또 지금 지구에 몇 개 단지가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요 신축들, 단지들 위주로만 추려서 한번 세워본 겁니다. 먼저 진건지구, 요번엔 색으로 좀 구분했어요. 23년도는 주황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했다가 1월달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요. 그리고 2월 달에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건지구에서는요. 그리고 2월, 5월, 8월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거 보실 수가 있고 9월 달에는 줄었습니다. 7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줄었고요. 10월에는 지금 1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가량의 거래가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5건이라는 매우 낮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거래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요 앞에만큼 치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거래량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진건지구, 지금지구 합해서 한번 보실게요. 요 파란색이 진건지구고요. 좀 더 큰 곳이요. 캡틴이 있는 곳은 요 진건지구죠. 그리고 지금지구, 저 아래쪽 한강에서 좀 더 가까운 지금지구 쪽 보시면은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9월까지는 열었습니다만 10월 거래가 진건지구가 5건, 지금지구가 10건으로 오히려 역전당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진건지구가 상당히 조용했다. 제가 계속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상당히 적었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해서 보면은요, 진건과 지금지구 합해서 보면은 여기 5월 달 거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5월, 그 다음에 여기 2월 86건. 그 다음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9월 달로 가면은 52건으로 7월과 비슷하게 낮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거래는 요거보다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거래가 이렇게 낮아졌으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냐? 그렇게 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에 비해서 11월 거래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단지별로 어떤 단지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게요. 2023년 단지별로 요건 진건지구입니다. 2023년에는요 398건의 거래가 현재 시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힐스테이트에서 가장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이랄지 이편한 세상 자이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22년도 작년과 비교하면 또 어떤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올해는 힐스테이트가 가장 거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년은요?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순위에 들지 못해요. 작년에는 이렇게 순위에 들지 못했던 단지가 올해는 가장 거래가 많은 단지로 치고 올라온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과 이편한 자이는 여전히 거래가 많은 인기단지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구는 또 어떤가도 보실게요. 올해 23년도에는요, 총 240건의, 현재까지 240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 반도 2차에서 44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단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비슷비슷하죠. 30건대 후반대에서 이렇게 나머지 세 단지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작년과 비교하면은요, 작년에는 프로지오는 여긴 2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죠. 전매 제한도 있었고요. 프로지오는 0건이었다가 올해는 26건으로 훅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했던 거래 건수가 하반기 다른 단지 거래가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프로지오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많이 따라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한 2차에서 압도적으로 거래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물론 압도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수치는 크지 않습니다. 올해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낮은 건수예요. 작년에 비하면은 지금 다 2배 이상 벌써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런 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단지별 거래 건수 같은 거는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10월 거래량까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11월 달에는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월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집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 한 달 거래량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